1번 무슨 등기예요? 유정 등기죠. 유정 등기는 항상 확인할 게 뭐예요? 포괄이냐 특정이냐. 요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포괄 유정은 그 밑에다 툭 치면 187조. 자, 등기해야 틀렸죠.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유정은 조건 동그라미 붙여요. 조건 동그라미.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이에요. 그러면 사망할 때가 아니에요. 앞에가 조건이 나오면 뒤에도 조건이 나와야 돼. 앞에가 기한이 나오면 뒤에도 기한이 나와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정과 관련돼서 유정자가 사망할 때 이게 나오려면 조건이 빠져야 된다는 거야. 그 연습해. 그러면 유정 아무 말이 없다 사망할 때. 자, 조건이 붙으면 뒤에도 조건이 성취할 때.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조건과 기한은 뭘까 될까요?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야. 자,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놓고 유정은 언제 나타나요? 효력이 사망할 시 나타나죠. 그러면 요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밑에다 메모란에다가 2-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놓으세요. 자, 2- 가등기로 연결돼. 가등기. 그러면 유정 등기. 그러면 유정 등기는 어때요?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이걸 한번 처리해 놓고 가야 돼요. 가등기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언제나.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럼 언제나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유정은 사망 전하고 후를 나눠야 돼. 전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든. 사망 후에만 가등기 할 수 있어. 여기 올해 가등기랑 연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밑에다 2-라고 적어요. 그러면 사인 정연은 어떻게 될 건가? 사인 정연은 인자 동그라미잖아요. 인자가 뭐예요? 정지 조건부죠. 그럼 사인 정연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사인 정여가 나올 때하고 유정이 나올 때 조심해서 나눠야 돼. 사인 정여는 29일 때 우리가 가등기와 관련돼서 2.5점짜리니까 유정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2-라고, 3-라고 적어요. 자, 유정은 뭐예요? 유정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공짜로 받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유정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그럼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공짜로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유정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1차 볼 사람들. 자, 그래서 세 개를 또 딱 비교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메모란에다 딱 적어놓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자, 유정은 유공. 그래서 공동신청이죠. 근데 유공만 따지지 말고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수정자가 권리자로 되어 있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바꿔치기 하거든. 또 어떤 사람 유공 애워놨다가 뭐예요? 알고 또 나와서 무릎을 치지 말고. 그래서 자,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유언 집행자, 권리자는 수정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여기 되네. 자, 3번 지문 끝에다가 자점포라고 써. 자점포. 자,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지분, 전원 지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특정 유정은 매매하고 같아. 매매. 포괄 유정은 상속하고 같아.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 게 아니고 의미가 매매라는 거야.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어때? X. 제출하여야 한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유정 등기는 이걸 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조심해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3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지금은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거기 물음표, 옳은 것은 물음표 뒤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야. 자, 두 번째, 대가성도 없어. 자, 여기 이제 계속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나오면, 자, 계약 X, 대가성 X라고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자고. 자, 그러면 네 번째 관련돼서, 자, 이전은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 근데 이때 이전은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물청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 출제 예상은 요거예요. 자, 봐봐요. 요거. 등기 청구권,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라는 거 하나 잡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 계약해야죠. 계약이 아니?
아니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아니죠. 그럼 검인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바로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한 문제. 근데 단독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해져. 그래도 지문으로는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잡아놓고. 근데 23회 때 봐봐요. 23회 때는 유정 등기 밑에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정 등기,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 그리고 이걸 알면서 지문으로 연결해 봅시다, 이제. 자, 진정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밑에다 권리라고 써. 권리죠.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 신청이지 단독 신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단독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기원인은 진정명 회복. 등기원 일자는 매매 일자로 기록한다. 그때 X. 뭐가 빠져야 돼? 등기 원인 일자. 자, 일자가 빠졌네. 등기 원인 일자가 빠졌네. 1. 자, 그러면 2번도 X. 자, 판결입니다. 자, 판결위에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원 인정서에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지금 판결서를 제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3번도 결론 X예요. 자, 유상무상이 계약이 아니므로 토지거래과정 X, 농지지력장면 X, 검인 X. 그래서 4번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5번에 현재의 등기명인이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 줄쳐놔봐요. 이행 판결이네. 자, 이행 판결 그렇죠. 이행 판결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러면 이행 판결 나오면 단으로 가버려. 이행 판결은. 그러면 이때는 186조야, 7조야. 186조. 등기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것.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요 정도 잡아놓고 올해 저는 민법에서 예상은 요걸로 출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등기 청구권.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요거. 농지 지력 자격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2개 정도는 오늘 확보를 해놔야 돼. 제가 잘 찍어요. 그래서 찍신이야. 근데 제가 치아가 없어서 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요즘 발음 연습하라고 집사람이 볼펜문가 미쳐버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봐요. 공시법령이 벌써 지금 22년 차야. 공시법령이.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 효자 과목이야. 효자 과목. 포기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딴 선생님 보면 뭐예요? 지적하고 세법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역으로 이용해요. 세법 하지 말고 지적하고 등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법 진짜 어렵습니다. 세법 쉽지 않아요. 세법. 세법은 뭐예요? 외울 게 너무 많아. 외울 게 많고요. 그러니까 기본만 맞춰, 세법은. 6개를 기본 주거든. 6개에서 8개를 주거든. 그러면 봐봐요. 공시법 24문제에다 6개 맞으면 30개만 맞아주면 되거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30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법은, 등기법은 효자 과목이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민법과 관련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2차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매 특약 등기.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써봐요. 한매 특약 등기는 민법으로 연결된다면 오래 봐봐요. 자, 앞에 교환계약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한매 특약 등기보다는 교환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커. 교환계약에다 우리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춰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 특약 동그라미 쳐놔봐요. 특약과 약정은 즉 부기등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서류와 관련돼서는 인감증명과 등기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아까 한매 특약 등기 옳은 것 물음표 뒤에다가 항상 요걸 생각하라고. 따줬다가 되돌려서 하주는 거. 하살표를 2개를 생각해. 자, 2개를 생각하고 이제 눈으로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읽어봅시다. 화살이 몇 방? 2방. 동시 신청이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해줘야 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한매 특약하면 이름 틀려. 자, 동시 신청이야. 자, 사건이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신청서는 2개. 별개로 작성해줘. 별개로 작성하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판매 특약은 종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이니까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부기 등기는 즉 인감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생각하면서 가고요. 근데 우리 요거 화살표 하나야. 동시 신청 위반은 이때는 29조 2호로 가까이. 2호 조심해야 돼.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서 이제 활용만 해먹어 봅시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하면 잘라봐요. 신청했어요. 자, 판매 특약 잘라봐요. 판매 특약하고 가등기를 잘라봐요. 판매 특약 앞에다 형성권이라고 써. 가등기도 형성권이야.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형성권이니까 마이너스 자석을 갖다 대면 밀어내 안 내? 밀어내죠. 그러면 판매 특약은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판매 특약인지 봐봐요. 요 글씨를 잘 봐야 돼. 자, 여기 봐봐요. 판매권 이전이야, 판매 특약이야. 이 특약, 여기는 이전이잖아. 그럼 여기에다 써봐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거는 판매권 이전은 형성권이 아니거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가등기는 형성권이거든. 그러면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죠. 자, 그러면 판매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야. 판매권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민법이 형성권을 최대한 활용해 먹으라고. 형성권이.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하죠. 취소권은 무슨 건이야? 형성권이죠. 그러면 형성권이면 형성권이죠. 한 번 행사하면 끝나버리죠. 그러면 판매권은, 그러면 취소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다. 어때? X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취소권은 무슨 건이니까? 형성권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버린다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요 지문으로 해놔서 그러면 저희가 한강편을 써요. 판매 특약에다 한강편 써놓고 특약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판매권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다. 그렇게 연결해. 자, 판매권은 행사에서 동그라미 행직 단독 신청이 아니죠.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제3자 여기 봐봐요. 제3자 줄 서놔봐요. 제3자 여기 봐봐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죠. 그러면 얘가 싸졌으면 매도인한테 싸줘야죠. 그런데 싸줬는데 제3자한테 싸줄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러면 제3자를 전사자로 해서 판매권을 혼자는 판매 특약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판매 특약 등기는 판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는 하나만 쓰셔놔봐요. 하나만 틀렸죠? 각각 작성해줘야죠. 그럼 별개의 신청서라는 거야. 사건이 따로따로 가니까. 그러면 별개의 신청서로서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서가 실효되면 매매계약서 밑에다 주라고 써. 판매 특약은 종이라고 써. 그러면 주가 실효되면 종도 실효된다. 정답은 5번.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 너만 재밌다고 그러지 말고요. 진짜 짜릿짜릿해.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게 등기법이야. 등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4번 신탁등기 줄 서놔봐요. 신탁등기는 별표 5개를 해놔. 올해 신탁등기 작년에도 출제됐고 올해도 또 역시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럴까요? 개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자, 메모란에다가 요거는 메모란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신탁등기는 진짜 헷갈려. 뭐가 헷갈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건 생각해 두고요. 요걸 메모란에다 적어놓고 요거 그림만 일단 생각해 봅시다. 자, 신탁등기는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2개죠. 그럼 2개면 동시신청이네. 하살방이 같아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신청. 즉 신청서는 하나만 작성해주면 돼. 별개의 신청서죠.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요 동시신청 위반을 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써요. 29조 5 사유야. 5호. 5가 뭐예요?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거로. 아까 판매특약등기 동시신청 위반은 2호야. 근데 요걸 좀 어렵게 출제되면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어.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신탁등기 동시신청 위반은 2호 사유가 아니라
오 사유야. 오 사유는 뭔데? 방식이야. 방식. 그래서 방식.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오, 방. 수업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 이제 하나 써봐요. 자, 주된 계약이야. 주된 계약. 두 번째, 대가성이 없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야. 수인의 신탁재산이야. 자, 수인의 신탁재산은 땡땡이야. 땡땡. 공유야, 합의야? 합의. 그렇죠, 합의야. 그러면 다음 중 작년에 출제된 게 신탁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니라 합유재산이야. 그러면 요거는 민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민법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된 계약이니까 주등기.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그러면 거민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이야.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있어. 주의 1. 자, 사람 돌아버리는 게 요 세 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형님들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자꾸 외울 생각을 해. 자, 신탁등기는 아무 말이 없어.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이야.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야. 공동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하살이 다 누구한테 날아갔어? 서탁자. 그럼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서탁자가 되죠. 그러면 서탁자가 그러면 신탁등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미 속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말소죠. 원래 말소는 공통신청이야. 근데 신탁등기 요 자체를 물어본 거거든. 그럼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서탁자.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이야. 자, 얘네들 진짜 우시탐탐 누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등기의 말소 요 세 개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신탁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 자, 1번은 대의 동그라미. 자, 2번에 동일한 서면 동그라미. 자, 동일한 서면.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수탁자를 의무자, 시탁자를 권리자로 한다. 틀렸죠?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권리자, 얘가 의무자. 그러면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라는 거야.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4번의 신탁등기는 줄 쳐놔봐요. 신탁등기는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앞에 특별한 사정이 속했죠. 그러니까 수탁자만으로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자, 여러 개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줄 쳐놓고 앞에 여러 개 줄 쳐놔요. 그러면 부동산이 여러 개면 신탁건부도 여러 개라는 거야. 자, 여러 개 하나의 신청서에서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건부를 제출하고 별개야. 부동산이 3개면 신탁건부도 3개. 신탁건부를 등기 일부로 본다. 그러면 신탁건부 밑에다 영구보전이라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좀 이따 영구보전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보전 장부죠. 신탁건부는. 그러면 신탁건부는 뭐예요? 자, 신청하는 취지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아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선생님, 뭐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올해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적어놔요. 자, 봐봐요. 동일한 접수번호. 자, 동일한 등기 원인. 동일한 신탁등기. 공통점은 동일이죠. 그래서 이 신탁등기. 동일한 접수번호, 동일한 신탁등기, 동일한 등기원인, 동일한 신탁등기. 이거는 합병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작년 시험 끝나고 개정된 부분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될 수 있어. 그냥 신탁등기가 아니라 읽어봐요.
동일한 접수번호, 동일한 등기원이, 동일한 신탁등기,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이 자리가 세 개가 들어갈 수 있어. 신탁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건저당권. 감리가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전세권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일부 전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요거 때문에 5개가 존치가 된 거야. 신탁등기 올해 나옵니다.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5번은 지상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상 건물에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한편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라는 거야. 자, 지상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지분 나오면 무조건 틀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동일한 토지의 이중의 지상권 안 돼. 이중 구분 지상권은 돼요. 그럼 5번은 지상권은 향도 전대를 하는데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아니하다. 자, 강행 규정이죠.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정리하고 갑시다. 주의사항. 자, 밑에 뭐다 한번 써봐요. 자, 문제 잘 읽어봐요. 위에는 뭐예요? 구분 지상권.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구분 임차권. 요거 안 돼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구분 임차권을 등기하면 각하하게 돼. 몇 호로?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막상 눈이 착시 현상이 벌어져. 착시 현상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버님이 뭐예요? 엊그제 입원하셨거든. 되게 뭐예요? 되게 예민하셔요. 저는 털털하는데 거기는 뭐 한 번만 뭐가 나오면 뭐예요? 그냥 혼자서 막 가슴을 막 뭐예요? 괴로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딱 시점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쓰러졌으면 못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목요일날 강제로 끌고 갔어요. 병원 가자고. 그랬더니 시점이 딱 맞았다라는 겁니다. 딱 적절할 때 갔어요. 버티다 가서 못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눈도 안 좋으시지. 이제 뭐더 이도 안 좋으시지. 그러니까 뭐예요? 심장도 안 좋으시지.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세월 못 말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보여. 자, 그러면 여기 항상 뭐 읽어봐요. 지상권이냐, 임차권이냐.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구분 지상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 포함되지 않아. 자,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 이유는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적어주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의 도면이 나오면 무조건 X야. 요거 한번 딱 잡아서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지상권의 특수 지상권이 하나 있어.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분묘기지권. 이거는 등기는 안 됩니다. 자, 등기구문 분묘기권을 시효치러 가면 이때는 자, 유상 조심해야 돼. 과거에는 무상이었거든. 최근에 판례 변경이 된 게 있어. 그래서 요거 그럼 분묘지권은 등기 안 돼. 자는 시효치덕은 뭐예요? 유상이라는 거. 요 부분이 판례가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권의 뭐예요?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한번 정리해놔요. 필 뭐예요? 목적, 그 다음에 범위. 그래서 목적과 범위. 자, 지료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래서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러면 목적과 범위는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오케이. 딱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지상권은 요 정도만 정리해두면 돼요. 혹시 이제 민법에 나온 사람들은 민법 하나 보는 사람은 밑에다 써요. 자, 지상권자는 주인이 토지를 빌린 자예요. 토지를 빌린 자야. 항상 우리 토지를 빌린 자라고 읽어. 그러면 토지를 빌렸죠. 그러면 수목을 심어서 토지를 왜 빌렸냐? 수목을 심기 위해서 빌려서. 근데 수목이 죽어버렸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토지가 소멸해야 토지를 빌린 거지 수목을 빌린 게 아니거든.
토지에다 토지를 빌려서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 건축물이 멸실했어요. 그렇다고 뭐예요? 지상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러니까 지상권자를 읽을 때, 그러면 요거는, 자, 그러면 봐봐요. 지상권자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래서 지적 파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대의 신청자가 아닌 것. 지상권자. 대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번 잡아두고요. 자, 36번이에요. 36번. 지역권 줄 쳐놔봐요.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지역권은 이제 쓰지 말고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가 있다? 성역지가 있어. 그러면 요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돼. 성역지는 타인 토지죠. 자, 요역지는 자기 토지야. 그럼 지역권은 그러면 자기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 지역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서 요역지 틀렸죠? 뭐가 빠져야 돼? 일부가 빠져야 되겠네. 자,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고 틀렸죠?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요역지와 성역지는 두 토지가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돼야 된다. 어때? X죠. 가로 열고 조망권이라고 써. 조망권도 일종의 지역권이야. 근데 요걸 가지고 하나 유추하는 게 하나 있어. 자, 상린관계는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죠. 조망권은 인접성이 요구돼, 안 돼? 안 돼. 그럼 지역권은 상린관계를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잡아내야 돼. 그게 되게 헷갈려, 나중에. 자, 그러면 지역권은 상린관계를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지역권은 그러면 봐봐요. 배타적 점유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거까지 생각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자, 3번도 X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한번 4번에다 불가분성이라고 써. 4번 앞에다 불가분성.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러면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다 취득한다는 거야.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5번은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세법까지로도 연결이 돼. 자, 봐봐요. 맨날 몇 필지만 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그동안 2필지만 했죠? 자, 3필지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A, B, C야. 맹지. 요것도 맹지.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렇게 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요역지, 성역지, 요역지, 성역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성역지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각각 해줘야 되는 거야. 세금도 각각 납부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 개의 토지를 성역지로 할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는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해야 되며 틀렸죠? 하나의 신청서가 아니라 각각의 신청을 해야 되며 등록세 납부는 몇 건마다 납부한다. 이거는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하는 것은 수용등기랑 연결돼. 수용등기.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의. 자, 요 3개가 또 수용등기에서 진짜 헷갈리는 거야. 요 3개. 자, 신탁등기도 아까 3개 딱 샘플 잡아놨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요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여기까지 물어본 거죠. 그럼 요거는 수용, 무슨 성역거든? 진정성. 그래서 단독 신청이야.
근데 지금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본 거거든. 요거는 무슨 말소? 직감 말소예요. 직감 말소. 직감 말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직감 말소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역지를 수용할 때하고 성역지를 수용할 때하고 조심해야 돼. 그러면 여역지, 그러면 각각을 수용했을 때, 따로따로 수용했을 때, 여역지는 주예요, 종이에요? 주죠. 그러면 여역지를 수용하면 요거는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야. 자, 성역지는 종이죠. 그는 국가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요걸 수용하면 여기 없어지면 요것도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여역지는 그대로 말소 대상이 아니야. 성역지는 조야, 중이야, 종이야? 종. 그러니까 요게 말소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직감 말소 대상이다. 그러니까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여역지, 성역지, 요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연습을 해요. 여역지,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야. 성역지는 직감 말소 대상이다. 그럼 아까 그거하고는 달라. 또 와서 괜히 또 물어봐요.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여역지는 직권, 성역지는 신청. 그거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 그거는 그러면 말소 대상일 때, 여역지를 수용할 때와 성역지를 수용할 때.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수용 등기 했어, 안 했어? 해서 재결 실효한 말소. 요거는 말소가 포인트야.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요거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맨날 헷갈려요. 요거 수용 등기만 나오면, 수용 등기 요거만 나오면, 특히 이제 직감 말소와 관련돼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역지와 여역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역지는 주야, 종이야? 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역지가 주죠. 성역지는 종이야. 그러면 여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러면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그쪽으로 이렇게 된다. 또 전부냐, 일부냐. 다시 한번 잡아요.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4번과 관련돼서 다시 연습해.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집에 가서 문제 딴 거 안 풀어도 돼. 딱 요 50문제만 딱 자기가 답을 요렇게 해서 해설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면 떡을 쳐도 떡을 100판을 친다라는 거야. 가서 답만 외우지 말라고. 36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요거는 쓸 필요 없이 목적 범위는 들어가야 되겠죠. 성역지를 기록해야 될까요? 여역지를 기록해야 될까요? 헷갈리죠? 그러면 여역지는 주야, 종이야? 주. 성역지는 종. 그러면 주를 기록해야 돼? 종을 기록해야 돼? 주. 그래서 여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봐봐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목적과 범위, 성역지 표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이러면 틀려. 그러니까 성역지가 아니라 여역지라는 거야.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한 문제로 딱 처리해서 마무리를 져버리면 돼. 요거는 지역권은 등기법하고 특히 민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놓고 자, 지역권은 그러면 봐봐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만 시효취득의 대상이라는 거. 계속 불표현. 이건 안 돼. 불계속 표현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돼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자, 그러면 조만권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부작위한 지역권이야. 자, 그러면 통행 지역권은 왔다 갔다 해야 안 해? 해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야, 자기. 또 자기라고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들었죠, 또. 자기, 부자기.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자기, 요거는 부자기. 그럼 지역권은 자기 지역권과 부자기 지역권이 있어. 요거는 통행 지역권, 이거는 조망권. 그렇죠, 조망권. 조망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조망권은 붙어서 떨어져서. 그러면 여역지와 성역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오된다. 어때? X야. 조심해라는 거예요. 근데 조망권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상린관계를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37번에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가구야, 얼구야? 얼구죠. 가구 그러면 안 돼. 갑성이가 아무리 좋다고 그러지만 가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구야. 자, 그러면 이제 5개 질문을 딱 정정하게 딱 해야 돼. 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설정할 수 있으나 건물에는 설정할 수 없다. 맞네요. 근데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생각을 해야 되고 농지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 질쳐놔봐요.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저당권은 공유 지분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과 지역권은 이중으로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이중 저항권, 이중 지상권, 이중 전세권만 안 돼.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거야. 자꾸 얘네들이 이중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딱 안 되는 거 세 개만 잡아놔.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 안 돼, 돼. 안 돼.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안 돼. 나머지는 다 된다. 그렇게 해놓는 경우도 나지 맨날 나오면 헷갈린다는 겁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딱 요거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 메모란에다 한번 써봐요. 자, 요 세 개를 한번 네 개를 써서 비교를 한번 해봐요. 어차피 물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자, 첫 번째. 자, 저희가 요걸 자유스럽게 뭐예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6개. 자, 오늘 오후까지 하니까 그냥 팍팍 임심선을 하자. 해보자. 자, 그러면 뭐예요? 요 6개를 되게 처리를 못해줘. 못해줘요. 오늘 요거 6개를 완벽하게 자기가 오늘 요거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6개 적어봤죠. 이제 다른 색깔로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보죠. 자,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한다. OX, X. 왜 틀렸어요? 자, 물건 또는 권리도 있다라는 거야. 권리. 물건의 객체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한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물건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 저당권은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역권과 관련돼서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되죠?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지역권은 누구 땅? 남의 땅이야. 남의 땅을 저당을 잡혀두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역권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그러면 용익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이러면 틀려.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목 등기는 등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도 되고 소유권의 대상도 돼. 그러면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자, 이번에는 소유권은 물건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건에 한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써봐요.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야, 권리야? 권리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정확하게 좀 따져놔. 등기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매매 밑에다 재산권이라고 써. 재산권.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이야. 그러면 재산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 물건도 결론적으로 재산권이거든. 그러면 재산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OX. X. 뭐가 있어? 물상대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물건이 소멸한다 해서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야. 대표적으로 무슨 대의? 물상대의야. 자, 물건에다 화재 보험을 들어놔서 그러면 불이 나더라도 보험금이 튀어나오죠. 그게 바로 물상대의야. 물상대의는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질적 변경. 그러니까 지급 전에 잽싸게 압류를 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에 압류를 해줘야 돼. 그러면 제3자가 해주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그렇죠. 땡큐 이러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상대의 개념은 매래공이라고 써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공용징수야. 멸실, 훼손, 공용징수에서만 발생해. 그러면 임차보증권은 매래공이 아니잖아. 그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의가 발생한다. 틀려? 멸실, 훼손, 공용징수에 대해서만. 자, 요거. OX예요. X. X는 무슨, X 맞아요. 자, X야. 자, 우선적 효력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는 거지. 우선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얻어놓고 우물물이 야, 우 나왔다, 야, 우 나왔다. 그래서 아니야. 요거 때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야. 요거는 물상대의. 요거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처음 초심자들은 요 뭐예요? 6개 지문을 등기법하고 물권법에서 연결을 못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요거 하나 딱 잡아놓고 그러면 봐봐. 임목등기부에도 토지 위에 임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임목등기부에도 법정신앙권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더라도 법정신앙권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작년에 뭐예요? 학개론, 간평 문제, 학개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메모란에 오래 가서 자, 이걸 대충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충 하면 대충 꼬이는 지문들이야. 다시 한번 잡아둬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3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 자, 38번은 전세권 줄 서나봐요. 전세권. 전세권이 나오면 항상 뭘 잡아라? 자, 토지냐, 건물이냐. 자,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항상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러니까 건물은 최단기 1년 제한이 있어. 1년은 짧아, 길어? 짧아. 그럼 법정형식권은 토지에서는 인정이 안 돼. 어디에서만 인정이 돼? 건물에서. 그럼 법정형식은 등기법으로 연결돼. 법률 규정이거든.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정보 뭐예요? 자, 아까 변경 동그라미 따져. 아까 배웠던 걸. 변경 동그라미. 앞에 전세권 줄 서나. 자, 권리의 변경 등기죠. 앞에 승낙서를 첨부했대, 안 했대? 했대.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 맞네요. 몇 개 이상? 5개 이상. 공동담보 목록을 해야 돼. 누가? 등기? 아니. 그렇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영구보존장부 몇 개 한번 6개 쓸 필요 없이 외워졌나 봐봐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매매 목록, 그 다음에 도면,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신탁음부 몇 개? 6개. 무슨 보존? 영구보존. 영구보존 정도는 한번 따져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그러면 3개 이상이 아니라 5개 이상.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봐봐요. 현지 전세권자가 제3자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동하게 해서 전세권 일부 줄쳐놔요. 전세권 일부 줄쳐놔요. 전세권 일부를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론. 자, 일부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 등기라는 거야. 자,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특히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앞에다 써요.
네. 만료 후, 만료 전. 요거 꼭 따져놔야 돼. 자, 만료 전은 원칙적으로 일부 이전 등기가 안 돼. 만료 후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놔야 돼요. 요거 자신 잡아놓고. 자,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완료된 경우 건물 전세권에는 전전세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어때? X정. 자, 전전세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없다. 맞네. 전세권이 완료됐잖아요. 자, 완료됐으니까 이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필요적 기록상 특히 조심해야 돼요. 필요적 기록상 거기에다 써요. 크게 써요. 목적은 필요적 기록상이 아니야. 목적 조심해야 돼. 그러면 전세권의 필요적 기록상은 전세권과 범위야. 조심해야 돼요. 전세권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상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자, 전세권에 있어서 자,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목적은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기록하여야 한다.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전세권은 요 정도 잡아두면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9번으로 가보죠.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거죠. 자, 저당권 등기와 관련돼서 이 질문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여기다 끌어져. 자, 그러면 밑에 메모란에다 크게 써놔봐요. 자, 첫 번째. 자, 부동산 일부 돼야 안 돼. 또 다 까먹었다. 일부 안 돼. 자, 점유 X. 점유 X는 준점이야. 세자로 원칙은 준점이야. 점유 S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물권적 정권에서.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야.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해. 원칙으로 해. 그러면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자동차 길거리에도 명함 하나 꽂아놔 있죠. 돈 부어줘요 그러잖아. 그래서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아까 지역권은 제외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일단 잡아놓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지문으로 쏙 올라가요. 자, 집에 가셔서 요거는 좀 따져봐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A4 용지 꺼내놓고 자기가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전세권 말소 등기를 청구한 경우 잘라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럼 사건이 이렇게 처리된 거야. 봐봐요. A가 B한테 자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잖아. 그러면 저당권 후 A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를 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자야 의무자야?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자. 이 사람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말소하면 채청, 얘가 말소하면 물청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권리자, 이 사람하고 공동 신청을 하든지, 이 사람하고 공동 신청을 하든지.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말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모두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가능하다라는 거야. 요거에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마무리를 져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잘라봐요. 자, 이전에 부기 등기가 된 잘라봐요. 그러면 사건이 2개가 되고 말소 등기를 잘라봐요. 그럼 사건이 3개야. 봐봐요. 자, 요번에 여기 봐봐요. 저당권을 설정했죠. 저당권을 저렇게 이전했죠. 그러고 나서 말소를 했죠. 그럼 얘가 당연히 권리자가 되겠죠. 근데 얘가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 등기죠. 그러면 이거는 A는 그러면 C한테 청구해야 돼? B한테 청구해야 돼? C한테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A가 C한테 청구할 때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럴까요? 부기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주등기. 그럼 부기등기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거야. 등기관이 알아서 즉각 말소. 한번 가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전에 부기등기가 된 저당권 말소한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즉각 말소. 오케이. 자, 요거 3번은 틀려봐야 돼. 앞에 저당권 이전 동그라미. 앞에가 이전이야, 설정이야? 이전. 그럼 뒤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필정이 아니라 저당권 이전 등기 필정을 제출해야 돼. 요거 한 번은 꼭 틀려봐야 돼요. 안 틀리면 나중에 못 풀어,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거죠.
자,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정축 동그라미 쳐놔봐요. 거기에다 종물이라고 써, 종물. 자, 보안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칩니다. 그러면 불문하고 미치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그러면 앞에다 써. 자, 요거 종물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조심해야 돼. 민법에서 저당권 종물 청물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야. 조심해놔야 돼요. 자,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5번은 아까 연습했어. 채권자 변경이야, 채무자 변경. 채권자 변경. 그러니까 주체의 변동으로서 저당권 이전 등기야.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권 변경 등기. 채무자가 바뀌었으면 그때는 채무 인수. 채권자가 바뀌면 채권 양도가 되는 거야. 양도야. 그러면 이전 앞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자, 이전 앞에 소유권이야,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즉 부기등기라는 거야. 위에는 부기등기라고 써.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밑에다 수반성이라고 써. 수반성. 자, 수반성이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수반성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뭐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 정도 풀면 저당권은 등기법과 관련돼서 마무리가 다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 정도 풀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자, 40번 찾았어요? 네. 40번은 건저당 등기. 건저당 등기 줄 쳐놔봐요. 자, 메모란에다 한번 써봐요. 밑에, 5번 밑에다가. 5번 지문 밑에다가. 저거 건저당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요 건저당 하나 풀고 우리 잠시 이제 쉬고 들어가자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보고서요. 또 A씨 그러지 말고. 이번에 보니까 민법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볼달 모의고사 다수 출제가 됐더라고. 자, 가로가 몇 개? 6개. 그렇죠, 6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가로 넣기를 한번 해보자. 가로 넣기를. 자, 1억 2천이라고 써요. 자,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이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하라고. 자, 건저당은 확정이야, 불확정이야? 불확정. 그러면, 자, 확정되지 않고 넘기는 것을 피담보 채권 확정 전하고 확정 후에 등기 원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한번 밝혀보자고. 건저당 건자, 건저당 설정자. 요하고는 건저당 양도인, 건저당 양수인. 건저당 설정자, 현재 소유자,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야. 이름은 안 적었더라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그러면 이전 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 채무자. 그래서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네요. 그럼 이 사람은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요거는 계약 양도가 돼. 계약 양도. 요거는 계약 인수가 돼. 계약 인수.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냐 후에 따라서. 근데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면 저당권하고 동일해져. 그래서 이거는 채권 양도. 그 사람은 채무 인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집에 가셔서 연습을 하라고. 요 문제가 건저당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러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럼 3번 가서 한 번만 따져봅시다.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 동그라미. 자, 그러면 뒤에 피담보 채권 양도, 채권 양도로 줄 쳐놔봐요.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피담보 채권은 확정 전이잖아. 그러면 채권 양도로 이전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전에는 뭐야? 계약 양도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거야. 계약 양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 양도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거. 그럼 올해 이제 만약에 떨어뜨리기가 나온다. 건저당 요 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요 집에 가서 전이냐 후냐를 꼭 따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드려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저는 계약양도, 계약인수, 채권양도, 채무인수. 한번 봐봐. 그러면 민법 9월달에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네.
건저당은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양도할 수 없다. 어때? X.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 출제된 거, 건저당은 언제 특정이 되죠? 경매신청 시. 나머지 건자는 경락대금 안납시야.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요거 해요, 요거. 요거 써요. 채무자라고 써. 자, 물상보증인이라고 써. 물상보증인. 자, 그러면 채무자하고 채권 채격을, 자, 채권 채격을 초과라고 써봐요. 자, 채권 최고액 초과. 자, 이것도 초과라고 써요. 그러면 채무자는 나쁜 놈이죠. 네. 자, 그러면 어때는? 자, 말소.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어. 전액 변제야.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어, 없어? 책임은 있죠. 채무는 없죠. 그럼 채권 채고액 한도 내에서만, 한도야, 한도. 요거는 한도 내에서만 갖고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연습해. 채무자의 채권 채고를 초과했다. 그럼 전액 변제야. 그래서 전액 변제하고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 근데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고를 초과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말소할 수 있어. 올해 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과연 한번 뚜껑 열어보자고. 올해 어렵게 나오면 요 부분이, 요거는 민법 건전항, 요거는 등기법에서 어떻게 출제될지, 요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그러니까 가서 요거 해가지고 그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또 하나 이제 봐봐요.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상은 채권 최고액이죠. 최고는 뭘 포함하고 있어? 이자. 이자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채권 최고는 여러 사람일 때 항상 단일 기록이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구분 기록이 아니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답하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어서, 자, 지금 뭐 3시까지 뭐 천천히 돌아오세요. 그렇죠? 자, 3시부터 또 우리 뭐 지정은 금방 끝나요, 사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